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됐던 국민 모두를 낙담하고 참담하게 만들었던 수개월의 시간이었는데요. 나아가 지난 9년간의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두 정권의 시기가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과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옳은 것과 바른 것이 함께 자리 잡는 새로운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광주도 그동안 품고만 있어 왔던 광주 시민들의 바람과 미래를 위해 뚜벅뚜벅 알차게 준비해온 계획들을 이제는 좀 실현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에는 광주의 새로운 미래와 발전을 맡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님과 함께 어떤 진일보된 각오와 계획으로 광주를 또 새롭게 이끌어 주실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동명동에 있는 아이플렉스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처음이세요? 네, 저는 처음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자주 오시나요? 자주 오는 게 저희들이 시에서 큰 계획을 갖고 만든 시설이죠. 네. 이 시대의 가장 큰 고민이 뭘 것 같아요? 일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예. 결국 일자리는 취업하고 창업인데요. 네. 여기는 바로 우리 광주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네. 아이플렉스입니다. 네. I는 저희가 아이디어, 그다음에 인큐베이션, 네.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보육, 혁신 이런 I자를 세 개 하고요. 플렉스는 컴플렉스의 약자, 그래서 아이플렉스. 네. 이 안에는 우리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꿈을 이루어가는 네. 광주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근데 사실은 이미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네. 또 이 공간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함께 운영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예. 또 대학과 함께 연합기술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대학에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함께 내는 일들, 네. 그리고 또 청년 창업 펀드를 저희가 250억을 지금 청년들에게 창업 펀드를 하고 있고, 또 네. 청년 펀드를 100억을 금년에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입니다. 여기만 오면 힘이 저는 납니다. 아, 그러세요. 또 청년들의 기운을 여기서 좀 많이 느끼시나 봐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 아이플렉스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아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국정농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1,60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그리고 새로운 정부까지 이렇게 출범을 시켰습니다. 광주시를 대표하시는 우리 시장님으로서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출범됐는데요. 어떤 바람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지난 겨울 눈보라와 비바람 속에서도 유모차에 우리 아이들을 끌고 와서 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상식이 통하고 네.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이 네. 우리 5월 정신의 승리, 그리고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처한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들은 좀 더 탈권위적이고 도덕적이고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네. 국가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안보 위기, 전쟁의 위기 사항들이 좀 평화롭고 남과 북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아울러서 민생, 경제 이런 게 좀 살려지기를 아마 국민들이 다들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등한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원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것 또한 또 시장님의 바람이실 수도 있고요. 당연하죠. 네. 특히 이제 이런 일들에는 늘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그렇지만은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광주를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 속에서도 굉장히 절제된 네. 그런 촛불의 주권혁명, 이게 오늘의 있고, 또 투표에 걸고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82% 투표에 네. 절묘하게 정말
광주의 호남의 선택이 아니었으면 네. 이 정부가 탄생할 수 없는 네. 또 그런 역사적인 일들도 해낸 게 우리 광주입니다. 네, 정말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 출범을 보면서 우리 광주의 미래 그리고 새로운 정부 조금 뭐 닮은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시 뭐 대선 당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것들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지 시장님께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조기 대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그렇죠. 예.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은 이제 대선 공약을 발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시장직이 들어온 지 3년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새로운 아이템을 설정해서 그 정부 기간 동안에 완결시키기는 굉장히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한 공약들을 네. 저분들이 잘 포장을 해서 가져가기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네. 결국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 문제이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에너지 신산업, 또 아시아문화전당, 또 첨단 콘텐츠 이런 걸 통한 문화에 대한 콘텐츠상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서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정말 역사는요 정말 깨어 있는 것 같아요. 37년이 지난 이 시점에 네. 저희들이 전일 빌딩에서 헬리콥터에서 기관총으로 사격한 것으로 거의 확신되는 네. 탄은이 발견됐죠. 많이 발견됐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발포 명령자는 누구이고 5월의 진실이 해야 될 네. 그런 역사적인 당위성들을 이번 대선 의제로 선정이 됨으로 해서 네. 많은 후보들이 후보 당시에서도 5.18 진상 규명과 발포 명령자 그리고 이제 निर्리한 행정국의 재창부터 네. 헌법 전문에 실리기까지 새로운 5월의 역사적 재조명을 시작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 또한 참 촛불 시민혁명을 5월 영령들이 네. 저희들이 지켜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에서 새 정부 출범 대응 TF팀을 출범을 시켰어요. 굉장히 발빠른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달리기는 빨리 하지 못하는데 우리 이제 공직자들하고 결국은 저에게 이런 기회들이 지난 김대중 국민의 정부 또 노무현 참여정부 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방도 생각하는 그런 정권의 정책이 있었는데 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말 수도권 중심이고 특별히 호남에 대한 것은 어떤 불균형, 불평등 이런 네. 상황이 돼서 매우 이제 사실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렇죠. 예. 여러 그 공약해 주신 것들을 실질적으로 네. 실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번에 총리 인선, 비서실장 인선 이렇게 인사 문제에서 볼 때는 괜히 신뢰가 갑니다. 결국은 네. 인사 문제하고 여러 공약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가 불균형을 극복하는 이제 두 개의 큰 화두인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이 준비된 공약들을 국정 과제화하고 네. 또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걸 예산으로 이렇게 확인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일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긴급 신속 대응군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제 이런 광주에 대한 공약들이 새로운 정부에서 이렇게 지켜질지 좀 궁금한데요. 뭐 대인예술야시장이나 송정역 시장 같은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 청년들이 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광주의 청년 정책 전국적으로 좀 성공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뭐 취업, 창업 이런 것들을 비롯한 광주시의 청년 정책 어떤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보통 청년 그러면 이제 어린 이유와 또 노년에 비해서 어떤 계층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청년은 한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자존감 있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기둥이죠. 우리 국가적으로는 미래이고요. 결국은 그렇죠. 예. 청년 정책은
많은 부분의 복지 문제까지를 해결하고 또 지금 인구 절벽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청년 정책이 풀려지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죠. 일자리 없는데 그럼 아이들을 우리가 다시 이세를 가질 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의 흥망,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가 청년 정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부 기구 안에도 청년을 전담하는 전담 부서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여성 청소년이 담당은 있죠.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민선 6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청년 정책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우리는 무엇이 불편합니다. 무엇을 원합니다. 네. 무엇에 아파합니다. 하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청년위원회 또 그들이 모아서 토론하고 학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청년센터 네. 또 그들이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플렉스 같은 이런 네네. 공간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아울러서 이런 청년들과 더불어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여러 이제 제도들을 저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뭘 좀 안타까워하냐면요. 미래의 취업이든 창업 준비를 하면서도 그 사이에 최소한 인간으로서 자존감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네. 수입. 그쵸.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드림 사업.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정했습니다. 뭐가 제일 급하냐 하는 일들. 그래서 청년 드림 사업을 25억을 가지고 일주일에 25시간만 네.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곳에서 그건 뭐 시나 또 출자 출연 기관도 될 수 있고 사회적 기업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기관에서 또는 명품 강소업에도 될 수 있고 이런 데서 네. 일을 하면 한 4개월 정도만 450만 원 정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다음 단계는 이미 청년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어쩔 것이냐 이런 네. 부분들을 지금 계속 청년들과 토의해서 함께 해가고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이제 서울이나 또 성남하고는 또 다른 모델이면서 적정하게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네. 소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네. 그런 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같이 한 공약 가운데 하나가 청년 일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청년 일자리, 청년 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님께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3대 밸리, 뭐 문화 콘텐츠, 친환경차, 그리고 에너지까지. 다 외우셨네요. 아유, 그럼요. 네. 이런 밸리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진척을 보여왔고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광주의 청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광주는 이제 친환경 전기 자동차 선도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으로서 3,0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됐죠. 앞으로는 이 전력 사업, 스마트 에너지 시티 그리고 직류 DC라 그러죠. 예. 직류 변환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큰 그 세계적인 시장으로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광주와 전남과 함께 서로 상생 협력 과제로서 에너지 스마트 밸리를 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남구 대촌동에 작년 10월 23일에 국가 산단 15만 평을 네. 기공을 했고요. 지난 4월 말에 저희가 이제 또 29만 평 해결이 됐습니다. 네네. 저희들이 해결이 돼서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이제 새로운 산단이 결정이 돼서요. 네. 전기연구소 분원, LS 산전, 효성전기를 비롯한 53개 기업이 네. 때문에 광주 새로운 동력이 생길 걸로 기대됩니다. 아울러서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문화 일인데요. 거기와 더불어서 송암동의 컨텐츠 밸리 네. 쪽에 AR, VR 이런 거 아시죠? 네, 압니다. 가상현실, 증감현실 네네. 뭐 이런 게 한국이 세계 1위의 수준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광주가 결코 다른 지역에 처지지 않는 네. 그런 상대에서 이렇게 3대 밸리로서
가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어느 정도 예산과 국책 사업으로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정말 광주에 힘이 실어진다면은 네. 특히 저희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큰 조건은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네. 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친환경 전기 자동차, 에너지 산업들이 네. 씌워지면은 광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새로운 그 선도하는 도시가 네.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3대 밸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히 좀 네,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이제 시장님께서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 또다시 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 중에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거셨거든요. 어떻게 좀 이렇게 주목받을 줄 아셨어요? 사실은 이게 되겠나 그런 의구심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많은 제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국내 기업들까지도 외국으로 전부 지금 나가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노사 문제와 임금 문제 때문에 전부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서 그 길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광주 시민들이 위대하게 민주화를 이뤘던 네. 곳입니다.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부모 형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았던 네. 그런 정신들, 공동체 정신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네. 다른 거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시민시장이 시민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노동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지금 네. 특근, 야근, 주말 근무 네. 이렇게 해서 노동 시간은 좀 줄이면은 그 일자리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노동 시간은 줄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임금은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차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의 100대 20, 30 정도였어요. IMF 이전에는 100대 80, 85 정도였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 그 임금이 노동문제연구소하고 그렇게 쭉 영역을 해서 한 결과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규모가 된다면은 네. 기업도 투자할 만하고 또 일하는 사람도 그 정도 같으면 자존감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네. 또 광주 같은 경우는 그게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조금 더 돕고 해결해 주면은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 밑에 더 좋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네. 실무적인 지금 임금은 어떻게 결정해 갈 거냐, 네. 노동시간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광주 대표적인 민주노총 금속노련의 기아차 광주노조지회가 굉장히 큰 노동조합 아닙니까? 네. 이 기아차 노조지회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한다. 그리고 그 공약을 내건 후보가 지회장이 됐고 또 한국노총 지역본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네. 이번 지난 선거에 우린 지지를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노조로부터도 어느 네. 정도 이렇게 합의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없는데 그래서 정부로서도 꼭 광주를 도와주기 위해서라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네. 광주형 일자리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노사 문제 이 갈등을 해결하고 네.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새 정부에서도 이 길을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새 정부의 정책이 이제 광주에만 맡기지 말고 특별법 제정 같은 걸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완성시키는데 네.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좀 새로운 정부와 광주시의 또 역점 사업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밸리, 에너지 밸리, 문화 콘텐츠 밸리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 볼 네. 텐데요. 먼저 자동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사업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야만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나가고 계시는가요?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이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네. 하겠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최초 그 예산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은 1조 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줄고 해서 3,030억 원 됐어요. 네. 3분의 1 토막 났죠.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중앙정부 사실상 또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는 몇 년 전에 비해서 큰 대세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광주에 그 국책 사업이 돼 있다는 것과 광주행 일자리는 사회적 큰 자본이 이제 엔진으로 붙어 있고 네. 이미 조일용 자동차가 지금 이제 인증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제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중국의 조일용 자동차가 인증을 받게 되면은 네. 광주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네. 쌍용 자동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도 네. 2019년까지 아직 광주는 아니고요. 네. 한국에 1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 자동차를 하겠다. 네. 또 현대 기아차도 이제 분명 결단을 했죠. 2020년까지 전기 자동차 플랫폼을 만들겠다. 네. 또 삼성도 전기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할망칼돈 회사 인수함으로부터 이 발동을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는 광주행 일자리 그리고 공단의 적기 공급을 통해서 이런 완성차 공장까지도 유치할 수 있도록 네. 시민 여러분들이 꼭 뜻을 모아주시면은 우리 청년 일자리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간절한 바람이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 아래에서 또 에너지밸리는 어떻게 좀 탄생을 할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네. 광주광역시, 한국전력과 함께 지방정부와 한국전력이 함께해서 에너지 밸리를 하자 이렇게 네네. 했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 에너지 밸리 조성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국가 사업으로 이 일을 하도록 하자. 이게 저희들 이제 계획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한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한 중심축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광주 군공항이 지금 이전 문제를 국방부하고 네.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군공항이 이전된 곳에 어떤 세계적인 상징적인 스마트 에너지 시티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 지난번 대선 공약 때도 함께 네, 예, 공약으로는 맞습니다. 채택이 됐었죠.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제 한전 공대 문제에 대해서 우수한 인력을 키우는 문제까지 해서 네. 아마 처음에 포스코 뭐 이런 것 같이 이쪽에도 그런 인력과 또 연구 단지와 또 지금 이미 한국전력과 함께 약 200개 넘는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이미 시작했거나 약속한 상태이거든요. 네, 광주 네. 전남 지역에. 예. 그래서 아마 새 정부 들어서 이런 일들 많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화 콘텐츠 밸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인데요. 아마 이 건설과 또 개관 과정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했던 네. 말씀 중에 하나가 정부로부터 외면받았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이제 이번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참여정부의 네네. 어떤 정신이나 가치들을 이렇게 계승하는 정부로 본다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게 이제 그렇죠. 아시아문화전당이 네네. 시작됐었습니다. 물론 그 저희들이 여러 우려곡절들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했듯이 네.
아시아문화 전당을 꼭 블랙 기관 그런 느낌들을 갖고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후순위로 밀려났었죠. 그래서 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아시아문화 전당 2.0 프로젝트를 네.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이 돼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걸로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운영의 방식의 문제들도 국내 여러 지금 전문가들과 지역과 함께 좀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빛가람 혁신도시와 있는 국립콘텐츠진흥원 네. 또 우리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런 네. 같이 AR, VR 이런 그 가상현실, 증감현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 밸리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함께 하면은 아시아문화정당과 광주가 가고자 하는 문화 콘텐츠 이 네. 밸리와 함께 어떤 상승 작용이 일어날 걸로 네. 기대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전당이 자꾸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걱정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아시다시피 금남로에서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 그래서 네, 프린지 페스티벌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6월에는 국제 프린지 페스티벌을 네. 해서 세계적인 유수한 그런 그 예술 단체들이 네. 광주에 와서 하면은 함께 좀 어울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후 2시에서부터 저녁까지는 프린지 페스티벌, 7시 이후에는 대인 야시장, 또 남강주 야시장. 밤기차 야시장 예. 이렇게 해서 토요일은 광주에 오면 볼거리, 먹거리, 어떤 또 양림동까지 해서 정말 놀거리들이, 새거리들이 좀 풍부한 그런 도심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제 뭐 광주하면 문화도시 광주였기 때문에 네. 또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콘텐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3대 밸리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는 3대 밸리 조성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안 챙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산토끼 잡아다 집토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이제 집토끼가 나가지 않게 현재 기업하신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작년에 삼성전자 가전이 베트남으로 라인이 네. 크게 옮겨가면서 네, 네. 아주 휘청거렸었죠. 그래서 지난 이제 또 이 트럼프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삼성이 또 가전을 짓는다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네. 삼성이 저희대로 약속을 지켜서 광주의 라인은 옮기지 않기로 확답을 네. 받았던 보고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엠코 코리아는 저희들이 한 500여 명 더욱더 요즘 IT가 좋아서 네. 더 이렇게 증원시키게 됐고요. 네. 또 이런 몇 개 기업들을 저희들이 광주에 새롭게 유치하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성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저희 민선 6기 들어와서 중소기업들을 명품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네. 100개를 만들겠다 해서 네. 지난해까지 90개를 만들었고 올해 이제 10개 그리고 예비 명품 강소기업 10개에서 20개를 더 추진하려고 그러면서 네. 시장이 직접 우리 그 분야 간부들과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들을 방문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아까 4차 산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서로 협업하고 융합하고 IT와 금융이 만나고 거기에 로봇가 만나고 뭐 이렇게 전부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하는 일들이 테크노파크에서 매월 한 번씩 각 분야의 산학 협동하는 관계자들이 모아서 이런 융합의 협력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의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약 1년이 채 못 남으셨죠, 임기가. 네. 네. 이제 많은 시민들과 또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시장님께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보통 명사입니다. 나눔의 공동체, 연대의 공동체, 민주화를 이뤘던 그런 자랑스러운 곳이죠. 근데 이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이곳의 후손들은 사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당당한 역사만큼 넉넉한 그런 미래가 준비되는 일을 하는 일이 이 시대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늘이 도왔고 또 우리 시민들이 끊임없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서 정권의 정말 지킴이가 돼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게 저희들에게는 큰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약속한 여러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국정 과제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청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만큼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그리고 산학, 여러 연구기관들과 함께 광주 미래를 정말 힘있게 열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또 1년 동안 또 열심히 바쁘게 또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년 안에는 못 뵙나요? 또 시간이 된다면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건강 잘 챙기셔서 네, 네.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네, 고맙습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 윤장현 광주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